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에서 계측 부서에서 두께 측정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TL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와 전기가 통하는 도체의 사이에 있는 절반만 전기가 통한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컴퓨터를 할 때 0과 1을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안 흐르게 했다가 조절해주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나 구글에서도 방대한 양의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요즘 뜨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쓰시는 그 핸드폰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MI 팀인데요.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계측과 이제 검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메트롤로지 부서고 거기서 시크니스, 두께를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이렇게 동그란 그 실리콘 웨이퍼, 여러분 웨이퍼 보셨죠? 애국가 나올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 동그란 게 웨이퍼인데 그 실리콘 위에다가 가스를 덮고 그 회로를 그리고 또 깎아내고 또 덮고 이런 식의 수백 개 공정을 진행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얇은 방막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머리카락 하나보다 엄청나게 작은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진짜 모든 제품에 쓰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자동차 회사나 이런 쪽으로도 취업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정말 뜨는 업종이 될 거다라고 해서 반도체 회사를 오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직무는 연수 받을 때 끝나갈 때쯤에 희망 부서를 적어내라고 해서 상순위까지 적어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MI 팀을 희망 부서로 적었고 MI 팀에 배정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조기술업이 실제로 이제 공정을 만들고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측 부서가 좀 업무 강도가 덜하다라고 해서 솔직히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연수 받다 보니까 이 계측이라는 게 어떤 제조 공정을 하게 되면 내가 맡은 그 제조 공정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계측 부서는 그 모든 공정들을 다 계측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 생산 전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같이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가 정해지고 나서 옮기는 건 자유롭지는 않아도 이제 팀장님 선에서 이제 결제가 떨어지면 이동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현업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해주시진 않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회사에서 이제 CGP라는 정기적인 공모를 하고 있어요. CGP라는 게 이제 사내 공모인데 그쪽 부서에 TO가 있고 그쪽 팀장이 이제 허가를 하면 CGP를 통해서는 우리 팀장의 허가가 없이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술로 들어왔다가 전혀 관련 없는 마케팅 부서라던가 영업 부서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적지 않게 봤어요. 보통 8시 반에 출근하는데 유연 근무제라서 좀 더 늦게 해도 되긴 해요. 모든 회사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내가 퇴근하고 나서 어제 왔던 메일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측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측했던 데이터들이 정상 수준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걸 저희가 트렌드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 측정된 데이터 하나하나를 그 엑셀 그래프를 그리듯이 모든 데이터가 회사 시스템에 이렇게 일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좀 이상하게 찍히진 않았는지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계측 부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일을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계측부서 특성상 다른 부서에서 이제 확인을 해달라 아니면 어떤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 저희가 계측하는 걸 레시피라고 부르는데 이런 요청들을 처리하는 게 거의 주된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5시 반쯤에 보통은 퇴근을 하고
야근 업무가 남아 있으면 이제 야근을 하고 동료들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원래는 적지 않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점점 저희 회사만 그러진 않겠지만 일을 오래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실히 기저에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제 시간을 위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는 없고 근데 이제 그날 바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하는 것 같고 횟수로는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봉은 올해 기준으로 5천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계약 연봉이고 저희 제조기술 회사다 보니까 생산 인센티브 목표된 생산량을 만들어내면 직원들한테 1월, 7월에 거의 연봉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2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나온 역사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영업 이익이 발생을 하면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이제 PS 성과금을 주는데 최대 한도가 연봉의 절반까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성과가 좋을 때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나오는 그 정도 연봉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복지 포인트 등등 명목으로 한 몇백만 원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은 당연히 이제 오르고 진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한 200~300만 원 단위로 오르게 되는데 매년 이제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연금 인상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과나 고가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다닌다면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의 성과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드러나서 몇 년 만에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이런 직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10년 차 다니고 있는 선배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K의 장점은 같은 직종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거. 이거 사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연봉이 사실은 굉장히 이점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는 예를 들면 이제 숙박 호텔 같은데 이제 할인이라던가 복지 포인트로 이제 어떤 걸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거나 뭐 렌트카 그리고 이제 육아휴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는 20일까지 휴가가 나와요. 유급으로. 예전에는 이제 무급도 섞여 있었는데 남편도 다 해당이 됩니다. 휴가가 나오는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복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사 내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 사내 그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게끔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회사도 이제 대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연차 구성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기술이 워낙에 다른 부서하고도 일을 다 같이 하는 업종이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담당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8시 반, 5시 반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는데 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대기업이고 SK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지식이 다 회사에 와서 배운 거예요. 저도 기계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수업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와서 업무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관련된 전공 지식을 알면 좀 더 이제 자기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조기술은 특히나 자기가 하는 이 업에 대한 이해만 하면 자기 일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다른 부서의 협업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이제 자기 전공을 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면 그렇게 전공 지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전공 지식이 많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 지식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점도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최소 서류 컷에 걸리는 정도의 학점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반도체가 이제 워낙에 대규모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서류에서는
조금 더 통과가 됐던 것 같고, 반도체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면접을 잘 볼까 좀 걱정을 하다가 취업 스터디나 이런 곳에서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기출 문제라던가 반도체 회사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모의 면접을 계속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는데, 면접을 갔더니 직무 면접에서 제가 모의 면접 때 했던 걸 그대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반도체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뭐 원인이나 대책 방안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한번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되는 수준의 대답을 했던 것 같고, 직무 면접은 그렇게 무사하게 넘겼는데 인성 면접을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성이 좋아서 잘 봤다라기보다는 이 면접관들이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말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너무 꾸미지 않고 말을 해줘야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면접에서는.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교대조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냐. 근데 사실 이제 의욕이 앞서면 교대조 괜찮습니다, 무조건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교대조 근무에 대해서 원래 좀 거부감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간호사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교대하는 걸 보니 교대 근무가 일과 시간에 오히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니 이제 그분들한테는 진정성이 있게 느껴졌나 봐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SK 인적성은 지금도 맞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사회생활을 위한 인적성이었거든요. 어떤 A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누군가는 무슨 상황이 생겼다. 뭐 대리가 이제 팀장의 욕을 하는 술자리에 갔다.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지선다가 있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SK 인적성은 긴장을 안 하고 가시는 게 꿀팁이라고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적성 공부는 당연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실 테니까 기본적인 인적성 공부를 하셨으면 너무 긴장하지 않고 보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류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면접이고, 이제 제가 실무를 들어와 보니까 더더욱이 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차의과대학교 학생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조금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가 반도체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대답을 할지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면접을 가시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기계공학인데 반도체랑 좀 관련 없는 학과인데 왜 지원을 했냐. 저는 딱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계공학은 전공 지식은 반도체랑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메커니즘을 배우는 학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딜 가서도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 전공이 과연 내가 이 반도체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집중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을 설득시키는 능력보다도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기준에서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냐, 어떤 식으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 누가 봐도 너희들의 문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오고 가거든요. 그 안에서 접점을 찾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면 남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정말 입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과가 조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 테니 관련된 기사 자격증 같은 거를 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사 자격증은 어떤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는 걸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 기간 동안에 기사 자격증을 따는 건, 이건 하이닉스가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적어도 그 직종과 좀 연관성이 있을 법한 기사 자격증이나 그런 자격증을 따시는 게 나중에 이제 어필을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면접 때 내가 하이닉스를 너무 좋아하고 반도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과를 선택할 때
이런 과에 왔지만 반도체가 너무 좋다라고 말해봤자 안 먹히거든. 근데 관련된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될 거라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하이닉스를 들어오고 싶으시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취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를 출퇴근하기에도 셔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나쁘지 않고 미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 제공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면서 돈을 모을 기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 없는 전공이라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건 제조기술이지만 보건 쪽도 SK 하이닉스에서 꽤 많이 뽑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사하시면 연락하시면 술 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특히나 코로나 동선 파악부터 시작해서 격리 조치 이런 것들로 원래는 굉장히 일이 좀 없는 부서였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인원도 꽤 많이 뽑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조기술만큼 TO는 많이 없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